연두빛 농원의 다양한 야생화 입고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식물은 크리스마스 로즈 되겠습니다. 가을, 겨울부터 가장 많이 찾기 시작하는 야생화 중 하나 되겠죠. 크리스마스 로즈는요, 헬레보러스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품종 정말 다양한데 꽃을 보게 되면요. 호꽃이 피어나는 경우 이름에 싱글이 붙는 경우가 많고요. 반겹꽃이 피어나는 경우 이름에 아네모네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한 겹이 더 있는 경우를 반겹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겹꽃이다 하면 더블이라는 글자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시다가 아네모네가 붙어 있으면 반겹꽃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더블이 붙어 있으면 겹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의 가격이 다른 식물에 비해 비싸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조직 배양이나 아니면 실생에서 개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농원의 크리스마스 로즈 비롯해서 앵초, 다양한 야생화 개수별로 다양하게 세일 들어가고 있으니 좋은 기회에 들이셔서 예쁜 크리스마스 로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요, 겨울철 노지 월동보다는 여름철에도 역시 신경을 약간씩 써주셔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관리가 크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약간은 게으르게 관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팁을 꼽아보자면 겨울에는 따뜻하면서 여름에는 약간 서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여름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여름도 충분히 습하고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여름철에는요, 약간의 관심은 접어두고 이렇게 뜨거우니까 물을 자주 주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내려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발레리나 앵초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레리나 앵초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입고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품종마다 색감과 화려함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취향을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발레리나 앵초는요, 밝은 환경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여름철에 직사, 광선에 직접 노출이 되면 잎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서 약간은 그늘진 공간 혹은 간접 햇볕이 들어오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발레리나 앵초는 선호하는 토양은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합니다. 배수가 잘 된다 함은 물을 주시고 물이 고이지 않게 토양에 잘 흡수가 돼서 화분 밑으로 물이 잘 빠져나오는 토양을 말하죠. 발레리나 앵초는요, 겨울철에는요, 당연히 여름철보다 물 주는 속도를 조금은 늦춰주셔도 되겠습니다. 겉흙을 한번 만져보시고요. 토양이 습하다고 느껴지시면 물을 주시지 마시고 흙이 말랐다 생각해 주시면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앵초과의 식물들은요, 꽃을 피워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물을 주시고 나서 통풍도 잘 시켜주시면 또 좋죠. 발레리나 앵초를 비롯한 앵초과의 식물들은요, 건조보다는 상대적으로 습기가 있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도 너무나 도움될 것 같습니다. 발레리나 앵초를 키우다 보면 잎이 지면에 닿을 정도로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잎은 잘라주거나 떼어내 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그 위에 얇은 흙으로 덮어주시면 후에 더 많은 꽃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죠. 크리스마스 로즈 비롯한 발레리나 앵초 역시 농원에서 매년 키우는 식물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자라나는 계절에 걸쳐서 예쁜 꽃을 정말 많이 보여주는 식물 같습니다. 또 발레리나 앵초는요, 원산지가 유럽인데 개울이나 늪의 정원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또 반그늘에서도 무리 없이 성장을 하죠. 약간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습연한 환경에서도 이상적으로 잘 성장합니다. 습하고 퇴비가 풍부한 흙을 선호하는 특징 역시 있죠. 발레리나 앵초와 더불어
프리티 폴리앵초 딥 라일락 색상과 트로피칼 색상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색감이 정말 화려하고 겹꽃으로 피어나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발레리나 앵초 꽃을 보시면 드실 수 있는 생각이 확실히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느낌 많이 받으실 겁니다. 꽃이 정말 꽃 중에 꽃처럼 생겼다는 느낌 역시 받을 수 있죠. 프리티 폴리앵초 버건디 색상은요, 깊고 우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색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초는 사실 꽃도 아름답지만 예로부터 뿌리를 약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식물이 되었습니다. 진해, 거담의 효능이 있어서 감기, 기침, 천식 등에 사용이 되어 왔던 유용한 식물이었습니다. 다음 식물은 초연초입니다. 12cm 보트에 식재되어 있는 초연초는요, 총 4가지 색상이 있는데 각각의 색상이 다 아름답습니다. 한 마리의 나비가 살짝 내려앉은 듯한 꽃을 보여주고 있죠. 초연초는 선선한 봄과 요즘 같은 가을에 꽃을 정말 많이 피워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여름철 더위를 잘 이겨내고 겨울에는 영상 10도 이상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기 너무나 좋은 식물입니다. 약간은 밝은 그늘에서 키워주시면 또 좋습니다. 초연초라는 식물 자체가 구데니아과 여러 해살이 식물로 원산지가 호주 서부 지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내에서 온도 맞으면 연중 개화도 가능한 식물이 있죠. 농원의 분홍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 색상이 4가지 색상 다 같이 피어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초연초의 이름은요, 처음초, 사랑할 연, 풀초라고 하여 꽃말도 이름의 의미처럼 첫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한다 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로맨틱한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개발선인장 보여드릴게요. 개발선인장 역시 다양한 색상 준비되어 있는데 노란색, 분홍색, 하얀색 총 3가지나 되는 색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발선인장은요, 줄기가 뻗어나가는 모습이 개의 발처럼 생겨서 붙어진 이름입니다. 줄기의 마디마디 톱니의 모양으로 생겼고요. 가장자리에는 선인장처럼 약간 가시가 있습니다. 꽃도 아주 펼쳐지듯이 별처럼 피어나는 꽃이 피어나죠. 밝은 공간을 선호하지만 한여름에 직사 광선을 선호하지 않는 식물 되겠습니다. 개발 선인장은요, 10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잘 자라나죠. 겨울철에는요, 베란다에서 혹은 영하로 내려가지 않는 공간에서 예쁘게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소량으로 입고되어 있는 글록시니아입니다. 글록시니아는요, 늦봄부터 여름, 가을 내내 농장 한켠에 차지하고 있으면서 예쁜 꽃을 보여주었던 식물인데요. 잎을 보시면 아프리칸 바이올렛처럼 비슷하게 생겼다 느끼실 수 있는데 꽃은 훨씬 더 큰 느낌으로 피어나는 겹꽃 되겠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보라색과 빨간색이 있는데요. 랜덤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또 보여드리고 싶은 식물이었던 폼폼 되겠습니다. 5가지 색상이 무려 이렇게 혼합으로 식재가 되어 있어서 한 번에 다양한 색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색상 정말 화사하고 예쁘죠. 폼폼 이렇게 개화를 하고 꽃을 보여주고 또 꽃이 지는 과정에서 색상이 약간씩 변화하는데 이 변화를 보는 것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꽃 모양이 공처럼 동그랗게 생겨서 폼폼 국화라고 이름이 붙어 있죠. 국화는요, 햇빛과 통풍이 충분한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건강하게 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토니 석자마 스타키스 되겠습니다. 보랏빛 꽃을 보여주는 식물로 꿀풀과에 속하고 내한성이 정말 강한 야생화 되겠습니다. 영하 35도까지도 월동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개화는요, 5월부터 6월 사이에 개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앵초입니다. 일본 앵초는 우리나라 앵초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진한 붉은색의 꽃을 피워주는 것이 특징되겠죠. 우리나라의 토종 앵초가 깨끗하고 밝은 느낌의 분홍 느낌이라면 일본 앵초는 무거운 느낌의 빨간색 느낌이라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일본 앵초를 비롯한 토종 앵초는요, 토지를 가리지 않고 잘 성장합니다. 이와 더불어 내한성까지 강해서 월동 걱정도 없죠. 꽃이 크고 아름다워 정원 어디서든 잘 어울리는 식물이라 할 수 있죠. 계속해서 아름다운 야생화 보여드릴게요. 자주색 꽃을 피워주고요. 가지가 갈라지지 않고 곱게 고추선 모양이 방망이 같다 하여 자주꽃방망이라고 불리는 야생화입니다. 키는 100cm 내외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키가 너무 커지면 약간 늘어지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돌단풍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바위 틈에서 잘 자라나서 앞에 돌자가 붙었고요. 잎 모양이 손바닥을 모양으로 갈라지는데 단풍나무와 또 유사해서 단풍이라 이름이 붙었습니다. 꽃의 모양도 매우 독특하게 피어나죠. 다음은요, 자엽 펜스테몬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재를 해주시고 있는 야생화 중 하나인데요. 자엽 펜스테몬은요, 검붉은색 줄기와 잎이 아름다워서 색상이 튀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위와 건조 모두 강한 야생화 되겠죠. 다음 식물은요, 미국 제비꽃인데요. 하얀 색상의 꽃이 피어납니다. 종지 나물이라고도 불리는데 심장 모양의 잎이 종지를 닮았다 하여 종지 나물이라고 불립니다. 미국에서 온 기화 식물로 북아메리카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합니다. 높이 20cm까지도 자라나죠. 다음 식물 노란 할미꽃입니다. 노란 할미꽃은요, 일반 할미꽃과 또 다른 느낌으로 매우 희귀한 느낌까지 보실 수 있죠. 대부분 할미꽃이 붉은 색상 혹은 보라 색상을 띠는데 노란 할미꽃은요, 흔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우리나라의 특산종 야생화 벌개미치 되겠습니다. 개미치라는 식물은요, 꽃대에 개미가 붙어 있는 것처럼 작은 털이 있다라고 하여 치종류라 불리었고요. 벌개미치는 벌판에서 잘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벌개미치라고 불렸습니다. 키는 60cm 정도로 성장하고요. 연보라 색상 꽃을 여름부터 가을까지 보여주게 되는 야생화입니다. 다음 식물은 노루기입니다. 노루기의 꽃을 보게 되면 숲의 기공자라는 별명이 왜 붙었는지 알 수 있듯이 매우 고고하고 아름답게 피어난다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노루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등등에 분포하면서 야생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놓치지 않는 식물 중 하나 되겠죠. 다음 야생화 부처손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손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약재로도 사용이 되는 매우 이로운 식물인데요. 약재로 사용이 될 때는 건백이라고 해서 성질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야생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독일 붓꽃입니다. 독일 붓꽃은요, 굴치를 해내서 냉장 보관했다가 한두 달 후에 심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독일 붓꽃은요, 식재하실 때 너무 깊게 식재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뿌리 부분이 이렇게 살짝 보일 정도로 얕게 식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배수가 매우 잘 되는 토양을 식재해 주시는 게 좋죠. 물이 고이지 않게 관리해주세요. 다음 식물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개화를 하는 꽃이 적은 시기에 정원을 밝혀주는 쑥부쟁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내한성, 내서성도 강해서 전국에서 노지활동 가능합니다. 다음 식물은 터리플입니다. 농원의 터리플은요,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자주 색상과 분홍색 두 가지입니다. 터리플은요, 꽃을 보시면 작고 촘촘한 꽃들이 마치 먼지털이처럼 예쁘게 피어난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꽃을 보시면 구름같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락을 이루게 식재를 해 두시면 그야말로 일품의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죠. 다음 식물은 등골풀입니다. 농원의 등골풀은요, 하얀 색상과 분홍 색상 두 가지 있고요. 등골풀은 비교적 잘 자라나는 야생화로 산지의 다소 건조한 풀밭에서도 무리 없이 잘 자라나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농원의 폼폼 사랑초 새로 입고되어 있습니다. 동양종 사랑초, 가을부터 봄까지 꽃을 보는 다양한 종류의 사랑초 역시 농원에 입고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리스트를 요청해 주시면 하나하나 리스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랑초 키우는 방법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네팔요정 혹은 만병초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만 가지 병을 낫게 해준다는 이야기 있어서 이름이 붙은 식물입니다. 물을 잘 주면서 키워주시면 점점 몸집도 커지면서 1년 내내도 꽃대를 올려주는 효자식물 되겠습니다. 만병초는 밝은 공간을 선호하지만 너무나 뜨거운 직사, 광선이 드는 자리는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베란다에서 월동이 가능하고요. 흙이 너무 마르면 잎이 노랗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마름 없이 키워주세요. 팝콘 베고니아입니다. 총 4가지 색상을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죠. 팝콘 베고니아는요, 꽃이 팝콘처럼 팡팡 터지듯 자라나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잎장은 다육 성질을 약간 가지고 있어서 건조에 강한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죠. 그 옆에는 덴드롱 나와 있습니다. 노란 포엽 사이로 빨간 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덴드롱은요, 베란다에서 키워주시면 좋고요. 줄기를 튼튼하게 먼저 키워주시면 더욱더 잘 성장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싹소롬 되겠습니다. 싹소롬은요, 행운의 열쇠라는 꽃말 가지고 있죠. 베란다 그늘에서 약간 쉬게 한 다음에 흙이 젖어 있다면 충분히 말린 후에 배수가 잘 되는 흙에 분갈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요, 분갈이 할 필요 없이 밥이 늘어났다 생각해 주시면 분갈이 해주시면 좋죠. 다음 식물 후마타 고사리 되겠습니다. 상록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을 선호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고사리 식물도 빠짐없이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푸릇푸릇한 잎이 아름다운 고사리 되겠죠. 잎이 귀여워서 눈이 가는 식물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꽃망울이 너무나 아름다운 낑꽃따로입니다. 요즘 낑꽃따로 꽃망울이 피어날 기미가 보이면서 낑꽃따로의 계절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낑꽃따로의 원래 이름은요, 칼피미아 글락시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낑꽃따로라고 불리는 식물이죠.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게 된 식물로 꽃말은 감사라는 꽃말 가지고 있습니다. 원산지는 멕시코, 중앙아메리카로 생각해 주세요. 낑꽃따로의 노란 색상과 정말 대비되기 아름다운 마타피아의 붉은색 꽃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더운 여름을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까지 초록잎새 잎들 위로 붉은 색상의 꽃이 이렇게 피어나게 됩니다. 마타피아는요, 햇빛이 잘 들고 따뜻한 공간이라면 화분을 두고 키워주신다면 지속적으로 꽃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화 기간이 참 긴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식물은 만데빌라입니다. 많았던 노란 색상은요, 모두 품절이 되었고 분홍 색상, 하얀 색상, 빨간 색상 남아 있습니다. 만데빌라는요, 비교적 키우기 쉬운 화초 되겠죠. 병충해도 강하고요. 특별히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는 화초 되겠습니다. 만데빌라 물주기는요, 꽃이 피어 있는 시기에는 겉흙이 마르면 바로 주어야 하지만 꽃이 지는 시기 여름과 겨울에는요, 약간 건조하듯 관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만데빌라 보통 베란다에서 많이 키우는데 햇빛이 많이 보여지는 장소에서 키워주시면 꽃망울이 잘 형성이 됩니다. 겨울철 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휴면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데빌라는요, 줄기 끝에 꽃망울 달리게 되는데 초봄 새순 나오는 시기에 새순을 순 따주기 해주게 되면요, 잎자루마다 격까지 내면서 줄기 끝에 많은 꽃망울 달 수 있게 됩니다. 농원의 찔레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타이거 찔레부터 애기 찔레, 삼색 찔레 등등 여러가지 찔레 많이 있습니다. 찔레는요, 장미목,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야생화이기 때문에 찔레나무라고도 불립니다. 계곡이나 산기슭에 많이 볼 수 있는 식물로 한국, 중국, 일본 등등 동북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찔레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죠. 꽃을 피우는 식물 대부분이
햇빛을 필요로 하듯이 찔레장미도 꽃을 피워가는 시기에는요, 어느 정도 일조량이 확보된 공간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지나 반양지에서 키워주시고요. 집 안에서 찔레꽃을 키우고 계신다면 햇빛이 잘 들어오는 베란다 쪽에서 키워주시는 게 햇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 찔레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식물은 키르탄서스 엘라투스입니다. 정열적인 색감이 아름다운 식물 중 하나가 되겠죠. 영국의 식물 소지가가 안데스 산맥에서 발견한 화초로 강력한 색상으로 인해서 원예가들의 인기 있는 식물이 되고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아온 식물 되겠습니다. 농원의 용담도 세 가지 색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푸른 색상, 하얀 색상, 분홍 색상 있는데요. 곱디 고운 색상이 너무나 예쁘고 키가 낮게 자라지만 산과 들에서 아주 굳건하게 잘 자라나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서도 잘 자라나는 용담은요, 자생지 자체가 고산의 계곡이나 습지입니다. 노지 월동도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용담 다음에 보여드릴 사랑초 있습니다. 바로 초코잎 사랑초와 땅콩 사랑초인데요. 한데 모아두니까 이렇게 색감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가을 노을 아래에서 더욱더 화사한 느낌 보여주는데요. 두 사랑초 모두 번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구근이 해가 지날수록 매우 많이 자구가 형성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아소가솔송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소가솔송은 정말 개화 기간이 긴 식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모습 이대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쭉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또 추위에도 강한 식물 되겠죠. 단 더위에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의 직사, 광선은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왕관 쑥부쟁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쑥부쟁이 가을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물 중 하나 되겠죠. 아쉽게도 왕관 쑥부쟁이는 모두 품절되었지만 재입고 될 경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도미입니다. 가을 지피 식물 중 하나죠. 보라 색깔 요정 같은 꽃이 이렇게 피어나고요. 포트 수평으로 낮게 깔리듯 자라나는 특성 있습니다. 티보치나 소품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티보치나는요, 잘만 하면 봄부터 가을까지도 꽃을 보여주죠. 티보치나는요, 보라 색깔 꽃이 물씬 피어나게 됩니다. 남미 브라질이 고향인 식물이죠. 다음 식물 은청 가문비 나무 보여드릴게요. 가습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이고요.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주시고 흙이 중간 정도까지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장소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힘을 기르죠. 햇빛은요, 많이 받을수록 입마름 현상 없이 색감이 더욱더 아름답게 발현이 됩니다. 전국에서 노지 활동 가능합니다. 목노보단 중품도 보여드릴게요. 목노보단 중품은요, 이렇게 곳곳으로 피어나는데 별과 같은 모습을 한 꽃을 계속해서 피워줍니다. 꽃이 많이 피어나는 다화성 식물에 속하죠. 목노보단 가을에 이렇게 개화를 시작하면 별이 수놓은 듯한 모습을 예쁘게 연신 보여줍니다. 줄기 역시 붉은 색상을 띠는데요. 초록 색상의 잎과 대비되는 모습이 아름답죠. 다음 식물은 운남소국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운남소국 혹은 운남국화라고 불리는데요. 버드쟁이 나물의 재배 품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얀 색상의 소국꽃이 이색적인 느낌을 확실히 보여주고 흰겹 쑥부쟁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하얀 색상 그리고 화심으로 갈수록 아이보리 색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해국입니다. 해국은요, 부들부들한 솜털이 난 잎장을 가지고 있고 연보라 색상의 꽃이 곳곳으로 피어납니다. 화심은 노랗게 있어서 쨍한 느낌 더불어 볼 수 있죠. 꽃잎 마르지 않게 그리고 꽃에 물 닿지 않게 물을 저면 간수로 주셔도 좋습니다. 아메리칸 블루는요, 송품과 중품이 있습니다. 소품은 10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요. 15cm 포트 중품입니다. 나팔꽃의 모양을 닮은 듯 푸른 색상의 꽃이 앙증맞게 피어납니다.
꽃은 하루 정도 지나면 시들지만 꽃이 꾸준히 올라오기 때문에 아쉬워할 필요는 없죠. 이른 아침에 꽃이 피어납니다. 다금다금 상큼한 느낌의 꽃이 우리를 반겨주는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햇빛도 좋아하고 따뜻한 공간도 선호하고 물도 좋아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도 아름다운 식물인데요. 매우 쨍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인디언 벨 되겠습니다. 인디언 벨은요, 게스네리아과에 속한 여러 해살이 식물이고요. 농원에 역시 소품과 대품 나와 있습니다. 인디언 벨은요, 원산지가 아르헨티나에 속합니다. 인디언 벨 앞서 보여드렸던 글록시니아의 한 종류라고 생각해 주셔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꽃말은 소통, 재치, 번영이라는 좋은 꽃말 가지고 있죠. 겨울에는 휴면기에 드러나고 4월 이후부터 싹이 다시 나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쭉 꽃을 피워주죠. 원종 시크라멘 역시 무한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8,000원 원종 시크라멘은요, 색상이 랜덤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원종 시크라멘은 이파리도 매우 작고 독특한 무늬가 있는데 그것이 참 매력적이죠. 꽃도 예뻐요. 성장이 약간은 느리기 때문에 기다림을 즐기는 마음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행복하게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원종 시크라멘 여름에는요, 낙엽이 지고 휴면했다가 시원해지면 이렇게 잎이 나오는 생육 주기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식물입니다. 직강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밝은 간접강을 좋아합니다. 잎자루가 길게 웃자라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죠. 가을하면 대문자초를 빼놓을 수가 없죠. 대문자초, 분홍색상 이렇게 만개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을에 꽃이 피어나는 화초인데요. 이렇게나 많이 꽃이 무리지어 피어나는 것이 특징이죠. 나비가 모여서 하나의 꽃을 만든 듯한 모습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특히 사랑을 받는 꽃이죠. 때문에 많은 종류가 개량이 되어 왔습니다. 신품종들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나타나더라고요. 이름은 꽃이 큰 대자를 닮았다 하여 대문자초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소품에 대문자초도 있으니 사이즈 참고하셔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원에 구절초도 있는데요. 먼저 하얀 색상 보여드릴게요. 구절초는요, 색상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빨간색부터 분홍색, 진한 분홍색, 노란색, 오렌지 색상, 둥근 잎을 가지고 있는 둥근잎 하얀 구절초, 그리고 하얀 겹 구절초까지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죠. 구절초 월동도 잘하고 묵은 잎들 따내어 주시면 또 꽃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하면 구절초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꽃 중 하나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골드 피라밋입니다. 애기 해바라기라도 불리는 식물이죠. 가을에 예쁘게 꽃이 피어나는 식물인데요. 여름의 해바라기를 닮았다 하여 골드 피라밋이라고도 불리죠. 9월부터 10월까지 개화를 하게 되고요. 크기는 30에서 80cm 정도까지 성장을 합니다. 북아메리카 전 지역이 원산지고 생명력이 강하고 노지 활동이 가능한 기특한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둥근잎 껑의 비름입니다. 일반 껑의 비름에 비해서 잎이 동글동글한 것이 특징이죠. 껑의 비름은요, 계곡의 그늘진 바위 틈에서 잘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갯모밀도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지피식물로 갯모밀 역시 유용한 식물 되겠습니다. 수평으로 낮게 줄기가 뻗어 자라나는 특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원의 공간을 채우기 좋습니다. 둥근잎 껑의 비름과 마찬가지로 바위 틈, 돌 틈 사이에 식재해주면 멋스러운 느낌까지 연출 가능한 식물입니다. 앞서 분홍 색상의 향등골풀 보여드렸는데요. 하얀 색상의 향등골풀 역시 이렇게 꽃망울을 형성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야생화로 월동이 가능하고 생명력도 강해서 추천드리는 식물 중 하나가 향등골풀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크리핑 로즈마리 되겠습니다. 우리는 로즈마리를 보통 향으로 기억을 해왔는데 이렇게 꽃을 실물을 보니까 기분이 또 남다르고 좋죠. 일반 로즈마리 품종과 달리 가지가 많고 옆으로 늘어져 자라나는 것이 수영적인 특징 되겠습니다. 보통은 초봄부터 꽃을 피워내는데요. 실내에서 관리 잘해주면 연중 계속해서 꽃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